안녕하세요. 오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엔 정말 얼굴을 꼭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쉽지만 2주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이 다크서클이요. 이 바닥까지, 발밑까지 다 내려왔고요. 이 온라인 강의 찍는 게 정말 은근히 아니 완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네, 오늘 밖에 나갔다가요. 카메라 파는 곳을 우연히 지났는데 그 1인 방송 장비 판다고 배너가 딱 하니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평소 같으면 눈길도 안 줬고요. 뭐 관심도 없었죠. 근데 온라인 강의를 그 2주 더 해야 된다고 어저께 밤에 사실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 저거라도 사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명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여러분과 만나서 교감하고 공감하고 또 서로 이름 불러주고 뭐 그런 순간이 사실 기다려지는 거고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럴 때가 아니지 하면서 여러분 만날 날을 다시 기다려야지, 그때까지 온라인 강의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렇게 발걸음을 돌려서 잠깐 한눈 팔았던 거를 다시 잡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발밑까지 내려온, 바닥까지 내려온 이 다크서클을 다시 이렇게 잘 잡아 올려가지고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커피 메뉴에서 그 필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나요? 제가 있는 그 남산에 있는 그 커피를 사랑한 소믈리에 매장에서는요, 카페라떼 맛집이라고 해서 고객들이 종종 칭찬을 이제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쏩니다. 라떼 맛있거든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아니고 예, 정말 맛있는 라떼 제가 쏠 테니까 오세요. 하여튼 그 고객들이 종종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그 에스프레소라는 커피예요. 우유를 넣어서 만든 음료잖아요. 카페 라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짚고 넘어가는데요. 그 카페 라떼의 카페는 커피잖아요. 그리고 라떼는 이탈리아로 우유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카페 오레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카페는 커피고요. 오레는 프랑스어로 그 우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커피와 우유가 섞인 음료라는 건데 카페 오레와 카페 라떼가 어떻게 다르죠? 1, 2, 3, 4, 5 혼자 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몇 가지 답이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이 다 맞았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우선 음료가요, 프랑스어로 지칭하는 말, 카페 오레, 그리고 카페 라떼, 이탈리아로 지칭하는 말이 다르죠. 그렇다면 뭐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우리 곳에서도 당연히 달리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는요, 카페 꼬네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폴란드에서는 카와미아라고 한대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밀츠 카피라고 하고, 브라질에서는 카페리떼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자기네들 말이 다 다르게 있으니까 그 카페가 우유가 들어간 그 커피를 다 다르게 부르겠죠. 근데 우리는 그 뭐 우유 커피, 커피 우유가 아니고 우유 커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카페 라떼 그대로 쓰죠. 우리 한국에서는요, 보통은. 그래서 이거 말고요. 이제 지금 이제 말이 달라서 다르다라는 거 이거 말고요. 그러면 커피가 내려진 그 방식에 따라서 달리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요. 카페 오레는요. 프랑스에서 부르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프렌치 프레스라고 불려지는 기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커피를 진하게 내려요. 그리고 우유에 넣어서 마시거든요. 마시는 컵도요. 이렇게 사발같이 엄청 크고 넉넉한 잔에다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마시는 형태를 지닌 게 카페 오레라면, 그 카페 라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고온 고압의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아주 진하게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진한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스팀한 우유에 넣어서 마시죠. 그리고 마시는 컵도 그냥 두툼한 손잡이가 있는 잔에 마셔요. 그래서 그 미국을 비롯한 한국도요, 카페 라떼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카페 오레를 파는 매장이 있다면
어떤 의미냐? 여기는 프랑스 전통식이야 라고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페 그 오레는요, 보통 아침에 그 부드럽게 마시는 커피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카페라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카페 오레를 주면 약간 물 탄 것 같이 좀 싱겁다고 하시는 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우유가 들어있는 커피 음료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볼게요. 시럽 들어있는 거 빼고 그냥 우유하고 커피하고 두 개만 가지고 만드는 음료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제일 먼저 뭐 있죠? 그렇죠. 카푸치노 있어요. 카푸치노. 그 폭삭한 거품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져 있는 커피잖아요. 좀 됐는데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시크릿 가든이라고요. 그 올해 한 10년 된 드라마에서요. 남자 주인공 주연 현빈이 주인공이었던 그 주연이요. 그 여자 주인공이 라임한테요. 그 카푸치노 키스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완전히 그거 놀라가지고 막 다 마음이 흔들린 적 있었잖아요. 저도 현빈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막 그 하지원 된 것처럼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거품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혀로 이렇게 핥아서 먹으면서 막 대리만족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카푸치노 지금도 마시면 자꾸 그 드라마 사실 생각이 나거든요. 정신 다시 차려서 돌아와서 그 커피에다가요 우유를 첨가해서 마시는 거는요, 뭐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도 마시지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1700년대요. 이 1700년대에 그 벌써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아주 흔한 일이었었고요. 그 카푸치노라는 말이요, 그 1700년대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그 커피 음료를 마셨는데, 이제 그때는 카푸치노라고 부르지 않고요, 카푸지노라고 불러서 크림하고 향신료하고 설탕을 넣은 커피를 이제 말했대요. 그래서 비엔나에서요 크림 넣은 다른 커피를 그 말할 때 그 오스트리아 밖에서는 비엔나 사람들이 먹는다 해서 비엔네스 커피라고 불렀고요. 이건 곧 휘핑 크림을 얹은 그 커피를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그 3, 4년 전에요, 굉장히 한 3, 4년, 한 5년 정도 됐는데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도 그 아이슈페너라는 메뉴가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그 아이슈페너도요 이런 비엔네스 커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인슈페너라는 말은요, 마차를 끄는 마부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 마부들이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그래가지고 마부들이 마차를 끌면서도 이게 따닥따닥 이렇게 마차를 끄니까 별로 그 승차감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승차감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하면서도 엎지르지 않고서 마실 수 있도록 크림을 딱 위에 얹어가지고 엎질러지지 않게 마신 거에서 유래되었던 음료라고 해요, 아이슈페너 자체가. 뭐 진짜로 생각해보면 이 커피를 사랑하는 거는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진짜 비슷한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요 유래된 이름 중에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저희 1강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블루보틀 커피 있잖아요. 그 블루보틀 커피도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커피점이 있어요. 콜츠키 병사가 문을 연 커피점인데, 파란 병 아래 집, 이런 커피점에서 사실 갖고 왔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고 그 빈에 가면 콜츠키 커피 거리가 있다는데, 저도 사실 안 가봐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비엔나 커피, 비엔네스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많이 마시고 있는지 사실 저도 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카푸치노는요, 그 커피 위에다가요 크림을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 그 색 때문에 그 이름이 따왔다라고 하는데요. 그 비엔나의 카푸친 신부님들이 그 이 색깔의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그 별명이 붙었다라는 설이랑요, 그 카푸친 신부님들이 이렇게 쓰던 이렇게 모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해가지고 봉긋한 우유 거품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카푸친 신부님들의 모습에서 따왔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카푸치노가 카푸친 신부님들하고 연결돼서 항상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나중에 그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니면 고객한테도요 이렇게 카푸치노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잘 쓰여질 수 있는 이제 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씩은 꼭 기억해 두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푸치노 있잖아요. 카푸치노는요, 1930년대쯤에 그 이탈리아 북부에서요, 처음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그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크림 위에다가 그 계피가루하고 초콜릿을 뿌려져 있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비엔네즈 같은 음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카푸치노까지 굉장히 오랜 수십 년 동안 이제 진화해서 발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카푸치노가 생길 수 있었던 거는 1901년에 그 베체라라는 사람이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특허를 받잖아요. 그 압력으로 인해서 특허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계속 머신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1950년 정도쯤 돼서 전문 에스프레소 바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비엔네즈 카푸치노 이제 위에다가 계피가루나 초콜릿을 뿌린 비엔네즈 카푸치노와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카푸치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음료로 제공이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그 카푸치노 우리가 알고 있는 카푸치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페너 같은 비엔나 커피, 비엔네스 커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지금 카푸치노와 카푸치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카푸치노는 원래 카페라떼처럼 서양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보통 마시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조금 다양하긴 하지만요. 카푸치노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사실 나눌 수 있어요. 약간 여담인데 예전에 이제 저희 매장에 어떤 고객이 오셔가지고 막 완전 화를 내시면서 뭐 이런 카푸치노를 주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한테 이제 막 화를 내서 제가 가서 무슨 뭐 불편한 게 있으셨냐 그랬더니 이게 라떼지 카푸치노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푸치노는 위에 하얀 거품이 이렇게 막 풍성하게 이렇게 막 땅땅하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카푸치노냐 막 화를 내셔서 제가 드라이 카푸치노를 원하시는군요. 옛날 전통적인 드라이 카푸치노를 원하시는군요. 하고서 이제 사실 다시 만들어 드리면서 저희 메뉴에 대한 웻 카푸치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카푸치노의 두 가지 방식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가 먼저 지금 얘기했었던 우유 거품을 이렇게 하얗게 많이 씌운 전통적인 방법, 고전적인 방법의 드라이 카푸치노고요. 또 하나는요, 그 라떼 아트가 그려진 방법의 웻 카푸치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드라이 카푸치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11 법칙인데요. 3분의 1이 에스프레소, 3분의 1이 우유, 3분의 1이 우유 거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좀 그림으로 보자면 약간 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형태라고.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바닥에 깔리고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거품이 위에 이렇게 쫙 올라가져 있는 형태로 상상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웻 카푸치노라고 불려졌던 방법, 라떼아트가 그려진 그 방법은요. 조금 더 작은 잔에 우리가 이제 소위 벨벳 밀크라고 불려지는 아주 쫀득하고 질감 있는 우유를요. 부어서 하트나 또는 로제타 같은 패턴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카푸치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떤 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저희 지금 실제로 매장에서는 웻 카푸치노를 보통은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다 이제 고전적인 방법의 드라이 카푸치노를 사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고객들이 원할 때 이거를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새로운 원하시는 거를 드릴 수 있어요라고 해서 설명을 하면 고객이 이제 얘가 몰라서 준 게 아니라 그리고 잘못 준 게 아니라 얘는 정말 전문적이구나라고 해서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카푸치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당연히 에스프레소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유의 질감과 온도예요.
그래서요, 바리스타가 카푸치노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유를 스팀해서 만들어지는 그 마이크로폼이라고 하는 그 아주 쫀쫀한 그 우유 거품은요, 우유에다가 아주 작은 공기방울을 이렇게 칙칙칙칙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그 벨벳 같은 질감을 부여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쫙 마실 때 이게 커피인지 거품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이제 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카푸치노 한 잔. 갑자기 마시고 싶어요. 이 카푸치노 한 잔은 정말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카푸치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2급 바리스타 시험 같은 거 보러 갈 때 이 카푸치노가 기본 메뉴가 되는 이유가 이런 벨벳 밀크를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 그런 거를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정말 시험의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또 많이 볼 수 있는 메뉴들, 이제 비슷한 메뉴 중에요, 플랫 화이트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신 적 아마 있을 건데요. 플랫 화이트하고 카페 라떼하고 카푸치노가 뭐가 다른지 좀 볼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좀 더 이제 학구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구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플랫 화이트 구글 검색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그 파파고에 집어넣었더니 파파고에서 플랫 화이트가 납작한 하얀색 이렇게 써져 나오더라고요. 이 플랫 화이트가요, 그 화이트는 작고 미세한 거품이 있고, 그 다음에 윤기가 있는 벨벳 같은 일관성 있는 스팀 밀크를 가진 에스프레소 음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미세한 거품, 윤기가 있어야 되고, 벨벳 같은 일관성을 가진 거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라떼와 비교를 하면 부피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폼이 좀 적어서, 그러니까 그 위에 거품 같은 느낌이 좀 적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유에 대한 커피의 비율이 높대요. 즉 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맛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결정적인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통적인 카푸치노나 라떼에서 이제 두꺼운 거품층이 아니라 반대로 약간 얇은, 그래서 벨벳 같이 얇은 그러니까 벨벳 같이 질감이 좋으면서 얇은 층이 있다라고 쓰여 있고요. 이건 이제 역사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음료인가라고 해서 좀 봤더니요, 이게 문서로 처음 남아있는 거는 그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무어 에스프레소 바에서 처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렌 프로스턴이라는 그 바리스타가요, 자기가 이제 1985년에 이 플랫 화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시그니처 메뉴로 이렇게 자기가 올린 게 처음이다라고 해서 문서로는 남아 있는데, 사실 이 플랫 화이트라는 말은요, 그 우유를 이제 짜잖아요. 그래서 호주의 젖소들이 그 젖 짤 때요, 사실 계절적으로 좀 달라요. 이게 뭐 호주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모든 젖소들이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그 지방의 함유량이 좀 다르거든요. 그 여름에는 지방의 함유량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사람들도 이렇게 겨울이 되면 약간 살이 찌는 이유가 그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지방층이 조금 더 두껍게 쌓이는 것처럼, 그 젖소들도요, 겨울이 되면 약간 지방층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지방층이 좀 더 두꺼워지고, 그냥 여름이 되면 지방층이 조금 더 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평소와는 좀 다르다. 아마 여름의 메뉴가 이제 형성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 지방이 좀 적었을 때 지방층 여름이어서 지방층이 좀 얇다. 그래서 평소와는 좀 다르다. 고객들아 알아둬라. 내가 잘못 만드는 게 아니고 이래서 그렇다라는 의미에서 그 캔버라 지역에 있는 카페들이요, 이게 표지판에다가요, 플랫 화이트, 지금은 플랫 화이트 시기, 약간 이런 뜻에서 이게 붙인 것이 시작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호주에서 처음 나온 게 플랫 화이트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요, 생각보다요, 지금 약간
서로 좀 약간 좀 싸우고 있더라고요.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옆 나라 뉴질랜드하고 약간 싸우고 있는데 그 옆 나라 뉴질랜드는요 뭐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 카페라떼 이탈리아의 카페라떼를 만들다가 실패를 했다. 아니면 실패한 카푸치노다. 그 실패한 카푸치노의 결과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네가 그래서 먼저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요. 뭐 누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뉴질랜드 정부죠. 뉴질랜드 그 관광청에서 진정한 플랫 화이트의 정의까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의를 봤어요. 그래 니네가 그 뉴질랜드 관광청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플랫 화이트의 정의가 뭐냐라고 해서 제가 좀 봤더니 라떼는요 보통 225ml의 용기에 제공이 되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175ml라는 훨씬 그 작은 그리고 6.2온스의 받침이 있는 잔에다가 제공이 된다. 그리고 라떼는 표면 위에 좀 더 두꺼운 우유층을 그러니까 그 크림층을 가진 거에 비해서 거품층을 가진 것에 비해서 플랫 화이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상적인 광택을 가진 얇은 우유층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딱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딱 이거다 저거다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정쩡한 면이 없지 않은 이 플랫 화이트라는 메뉴거든요. 근데 이 메뉴가요 지금은 뭐 스타벅스를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매장에서요 그 진한 카페라떼 정도로 인식되어 가지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유가 들어있는 카페라떼,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 이 정도는 사실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이제 대면하고서 이제 곧 대면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면해서 실습할 때요. 카페라떼, 뭐 드라이 카푸치노, 웨이 카푸치노, 또 뭐 플랫 화이트까지 저희 다 함께 만들어서 시음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푸치노에 대한 거를 막 이렇게 떠들어 가지고요. 제가 카푸치노 한 잔 마시고 힘내서 올게요. 잠깐만요.